오늘은 여러분들 수입 보장 방식 농작물하고 가축 재보험을 끝으로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 수입 보장 대상 방식의 농작물은 일곱 가지 품목만 농업 수입 보장 방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 그 일곱 가지가 마늘, 양파, 콩, 양배추, 그리고 가을 재배 감자, 고구마, 포도 7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마양하고 콩양이 포도밭가구하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또 밭작물하고 과수작물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 그래서 마늘부터 고구마까지는 밭작물이고 포도는 과수작물이다. 만약 시험에 농업 수입 보장 방식으로 보장받는 밭작물에 대해서 쓰시오 그런다면 포도는 빼고 써야 되겠죠. 지금 업무방법서가 개정되고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뀐 것들이 많아. 옛날에는 구분 없이 수입 보장 품목에서 7개 하고 나왔는데 물론 밭작물, 과수작물 나눠놓은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품목은 어떤 보장을 받느냐? 얘들은 기존에 종합위험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을 받고 여기에 추가로 수확기에 농작물 가격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까지도 추가로 보장받는 방법.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보험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7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업 수입 보장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겠습니다. 보장 방식. 자,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 수입 감소를 보장한다 이랬어요. 즉,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 피해율을 산정하는 걸 보면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서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이때 이 실제 수입은 조사한 수확량에 보험사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감소한 감소량을 미보상 감소량으로 그렇죠. 미보상 감소량을 더한 값을 어디다 곱해 주느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에다 더해 곱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수확량이 5,000kg다. 그리고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0원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기준 가격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준 게 기준 가격이거든요. 그렇다면 55, 25. 2,500만 원이 기준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수확량이 5,000kg인데 수확기 가격이 3,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3,000원으로. 그랬을 때 피해율을 구한다 그러면 기준 가격은 2,500만 원에서 자, 실제 수입이 수확기에 수확한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것을 곱해주기 때문에 2,500만 원 마이너스 5, 35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피해율이 구해지는 거. 근데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수확량이 줄었다 그런다면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5,000kg였는데 수확량이 3,000kg로 줄었다 그러고 이게 1,000원이다. 근데 수확기 가격은 올랐어. 그래서 이게 1,200원으로 올랐다. 이랬을 때 피해율을 구해보면 자, 500만 원에 자, 실제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수확량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주게끔 되어 있잖아. 그러죠? 그러면 3,000에 1,000을 곱하면 마이너스 300만 원 이러니까 이래도 피해율이 나온다는 이야기. 수확기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확량이 줄었다. 그렇게 됐을 때도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줄지 않았는데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이 가로 3번에 나오는데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 산출 시 가격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실제 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는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만약 수확기 가격이 줄지 않더라도 수확량이 줄면 보상이 가능하고 수확량이 줄지 않더라도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져서 손해가 생겼다. 이래도 보상이 가능한 방법이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하는 이야기. 자, 보상하는 재해를 보겠습니다. 얘는 종합위험 농업 수입 보장이에요. 종합위험이면 어떤 걸 보장합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죠. 여기에 더해서 수입 보장 품목이기 때문에 얘들은 농작물의 가격 하락까지도 추가로 보장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수입 보장 품목 중에 감자가 하나 들어있네. 가을 감자. 그래서 병충해도 보장을 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농업 수입 보장 방식으로 가입한 농작물에 보상하는 손해를 모두 쓰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몇 개 써야 돼? 5개를 써야 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 하락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포도는 비가림 시설도 같이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비가림 시설,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든가 비가림 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 온해 시설은 화재가 특약이었죠. 자, 그리고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은 가격 하락까지. 거기에 감자는 추가로
병충해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뭐였죠? 계수통병댐 하기보전이 기본이었어. 걔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확기에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동은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저는 전쟁, 폭동, 사변, 노동쟁이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이게 기본이야. 자, 근데 수입보장 품목에서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9번 한번 볼까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저장성 약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마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OX 문제 정도, 보상하는 손해는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를 치고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 품목에서는 비가림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몇 개 돼 있죠. 그냥 포도 품목 우리가 공부할 때 봐왔던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험기간 보겠습니다. 보험기간도 여러분들이 전부 공부했던 거, 농업수입보장 품목이라고 그래서 보험기간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추가로 농업수입보장을 받는 지역에서만 농업수입보장 품목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늘, 자, 마늘의 보험기간이 어떻게 됐었죠?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자, 봅니다. 마개 수육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양파는 양계수육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콩은 콩계수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양배추는 정시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얘는 좀 복잡하다 그랬지. 양배추 수확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에 걸쳐서 수확을 한다 그랬어요. 품종별로. 그래서 이를 조자를 쓴다 그랬죠. 빨리 수확하는 것은 2월 28일 날을 넘길 수 없고, 조생종이나 극조생종, 만생종, 만은 늦을 만자라고 그래서 가장 늦게 수확하니까 3월 31일까지는 수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종이 있었네.
중생종은 조생종과 만생종 사이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얘는 3월 15일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죠? 기억은 나시죠? 기억만 나면 돼. 자, 그래서 양정수 저는 공부할 때 조생종은 2월달, 중생종은 3월 가운데, 만생종은 3월 끝 하고 나는 기억했었거든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가을 감자는 어떻게 됐었어요? 갑화수 10일. 갑화수 10일. 자, 여기는 제주는 가을 감자의 수익 감소 보장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갑화수 10일만 공부하는데,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가을 감자의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됐었죠? 갑화수 10일, 제주 12월 15일 그랬었죠. 자, 고구마는 고개 수시,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수확이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포도는 포개수 쌍십이라 그랬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배웠던 보험기간하고 다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보험기간은 해마다 그러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달부터 핵심 요약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보험 기간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보험 가입 금액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정리는 되실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 중에서 만약 1,000원 단위가 있다면 천원 단위 미만은 삭제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가입 가격이 문제. 벼는 벼 품목은 가입 가격을 뭐로 한다 그랬어요? 표준 가격으로 한다 그랬지. 근데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은 가입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드릴 때 피해율을 구할 때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라 그랬지. 이 기준 수입이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해준 게 기준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입 보장 품목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 가격을 구할 줄을 알아야 돼. 이 기준 가격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가입연도 직전 5년간 중품과 상품의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 이렇게 해서 구해져요. 올림픽 평균값이 뭡니까? 비교 대상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값이 올림픽 평균값. 농가 수치 비율은 판매된 농작물 중에서 농가가 그 중에서 몇 프로가 농가로 돌아가느냐. 만약에
광주 각하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양파가 1kg에 5,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5,000원이 전부 농가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 5,000원 중에는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 경매비도 있을 것이고 뭐 보관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농가에서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가 농가 수치 비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가 수치 비율은 뭐 시험 볼 때 뭐 농가 수치 비율은 뭐 몇 프로로 함 하고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안 준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뭐 그때 당시에 총 5,000원에서 뭐 운송료가 얼마, 수수료가 얼마, 이거 빼고 나서 몇 프로인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모든 품목이 똑같이 올림픽 평균값을 구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가입연도 직전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가입연도의 값이 포함되는 품목이 있고 가입연도의 값이 포함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 때는 여러분한테 마양포 콩가고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마양포는 가입연도가 포함되는 거고 콩가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일이 왔어. 조제가 바뀌었어. 그래서 가입연도가 포함되는 건 마양포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가을 감자는 기준가격 산출할 때 가입연도가 포함이 되고 콩고만 가입연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콩하고 고구마만. 근데 이 가입연도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2023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양파라고 생각해 볼까? 자, 양파가 킬로그램당 판매 가격이 2,800원이에요. 2023년도, 2022년도 2,500원, 2021년도 2,900원, 2020년도 2,300원, 2019년도 2,700원, 2018년도 2,100원. 이랬을 때 가입연도가 포함된 품목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지. 포함되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값 2,900 빼고 가장 낮은 값이 얼마야? 2,300 빼고 나머지 2,800, 2,500, 2,700을 더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근데 가입연도가 포함되지 않는 고구마 품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부터 E까지를 봐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외되는 게 2,900하고 2,100이 제외가 돼버리네. 그러면 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가입연도가 포함되는 것이 마양포가까지, 이제 마양포가 아니고,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콩고다 하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전 품목이 농가 수치 비율이 포함 곱해주면 공부하기가 엄청 쉽겠지. 그런데 7가지 품목 중에서 마늘하고 콩은 다시 장류 및 두부용, 그리고 단민용, 그리고 나물용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가격이 다르겠죠. 장류 및 두부용은 여러분들 그 두부 담는 하얀 콩, 백태 얘를 말하고, 반민용은 흑태나 서리태 있어요. 까만 거. 그리고 나물용은 나물용 콩인데 각각의 가격들이 다르겠지. 근데 마늘하고 콩 중에서 나물용 콩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 것은 마늘하고 나물용 콩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기준 가격을 구하는 거. 그럼 수학기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 수학연도에 평균값에, 수학 2023년만 봐야 되겠지. 수학연도의 평균값에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데 마찬가지. 마늘하고 나물용 콩은 농가 수치 비율을 안 곱해준다 하는 거.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험료를 보는데요. 보험료를 보는데 얘도 똑같이 가지손방인데 고구마만 방지시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수확감소 보장 바짝물 중에서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3개 있었어. 기억나시죠? 어떤 거? 고구마 파차 3개는 방제시설 할인이 미적용된다 그랬어. 수확감소 보장 바짝물 중에서.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는 품목이 2개 있었네. 어떤 거? 고추, 브로콜리. 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보험금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어차피 공부를 다 했던 거